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요즘엔 이 동네보다 대한민국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덥죠, 요즘에. 38도. 예, 이게 정말 현실일 줄은 몰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프랑스란 나라는 예전서부터 이제 이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두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45년 이후에도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뭐 이제는 다죠. 독립을 한 상황에서도 프랑스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군사력, 프랑스 외인 부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아프리카 곳곳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통화 관련 이제 프랑스 프랑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독립은 했으나 아직까지도 상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은 상당히 강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미국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사이에 조심스럽게 이제 프랑스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짜로 철수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7월 17일 날, 7월 17일 날 이제 프랑스가 세네갈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식 거창한 이제 행사를 이제 하는 거죠. 기지 반환 그리고 상호 이제 경례, 우리 이제 갑니다. 잘 인수인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잘 있었습니다.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절차를 거쳐서 7월 17일 날 그 모든 프랑스군이 세네갈에서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기존의 프랑스군이 쓰던 기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세네갈 군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해줬던 거죠. 그 세네갈은 1960년에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5년 정도 됐는데 독립 직후부터 프랑스와 이제 군사 협정을 이제 체결을 해서 이제 프랑스군이 계속 이제 주둔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식민지 독립 이후의 행태가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올해입니다. 2025년 올해 2월 달에 프랑스하고 세네갈이 프랑스군 철수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기지와 관련된 이거 이양을 위한 이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3월 7일부터 이제 철수를 시작을 했고 넉 달이 지난 이제 7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철수가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기네들 우라늄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이제 들여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많은 이제 인력들도 프랑스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프리카는 상당히 중요한 자기들의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영향력 있는 세력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네갈 같은 국가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 왜 철수를 하게 됐느냐? 여기를 이제 찾아보면 결국 이제 프랑스 자체, 프랑스라는 나라의 힘이 떨어지는 것도 한 요인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어떤 오락가락 이런 것들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여러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헬 국가,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사헬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뭐 모리타니아부터 시작해서 말리, 니제르, 뭐 차드 이렇게 이어지는 국가들이 보통 사헬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사헬 국가들이 프랑스가 비용과 희생을 치러가면서 대테러 작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제 난리가 이제 났었죠. 사실 이제 다른 프랑스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또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프리카 과거의 식민지였던 나라들하고의 프랑스와의 관계는 불평등 뭔가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서로가 앞으로도 같이 뭔가를 잘해보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틀을 벗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갚을 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뭐냐, 너 말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세네갈의 이 대통령이었던 이제 바시루 디오마에 파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외국군 다 나가라. 당연히 이제 프랑스군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들은 세네갈의 주권하고 프랑스의 이익 이런 것들이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다. 그러면 세네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주권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전서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추진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세네갈에서 이제 철수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철수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지금 프랑스가 2022년부터 꾸준하게 철수를 해왔구나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짙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말리, 그다음에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그다음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수를 마무리했고요. 이번에 세네갈에서 철수를 했고 그다음에 아이보리 코스트 여기에서도 코트 디부아르죠. 여기에서도 지금 철수를 이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은 데는 어디 있느냐? 앞으로도 남을 곳은 서아프리카 지역이나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군은 모두 다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동아프리카, 요 홍해 인접한 지부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지부티란 나라는 여러 나라 기지들이 다 몰려 있다. 중국 기지도 있고 프랑스 기지도 있고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힘 있는 나라들 기지가 다 모이는 곳이 지부티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앞으로도 기지를 유지할 곳은 이제 지부티 한 곳만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해보면 어떻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에 1960년대 독립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상황들이 많았죠. 쿠데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프랑스가 나름대로 심판이라면 심판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세력 안정자 현행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내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헌병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아프리카를 거점으로 하는 여러 테러 세력들과의 이제 전투를 치렀죠. 그래서 이 프랑스군이 아프리카에서 치렀던 여러 가지 대테러 작전들을 잘 보면 미국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이제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압도적인 힘, 물량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제압해버리겠다라는 식이었으면 프랑스는 이제 그만큼 이제 힘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 내 그 여러 가지 세력 관계 이런 것들은 훨씬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세력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다른 세력들을 움직여 가지고 테러 세력들을 고립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활동들을 전개를 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대테러 작전을 잘 해왔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으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입장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아프리카 특히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이제 쿠데타라든지 뭐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이제 반불 감정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프랑스군이 계속 철수를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말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모리타니아 동쪽에 있는 이 말리입니다. 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역사를 보다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제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내륙 국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최빈 국가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지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이제 그러한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 2021년에 이 지역에서 이제 쿠데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스미 고이타라는 이제 대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전까지 말리는 이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군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이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말리가 이제 쿠데타 이후에 더 이상 프랑스군과 합동작전, 합동훈련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군이 꽤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이제 대테러 작전인 바르칸 작전을 이제 종료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바르칸 작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리의 요청으로 이 형식상 그렇습니다. 말리의 요청으로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다시 아프리카에 병력들을 주둔시키고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2000년대 초중반 한 201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군은 이제 뭔가 일이 있으면 파견됐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동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된 병력을 유지하다가 2013년 요 말리 북부 지역 그 인접한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군들 그다음에 이제 그 테러리스트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서 말리의 요청으로 이제 프랑스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00% 말리의 의지였는지 프랑스에 이제 쿡쿡 찔러가지고 우리를 불러와라라고 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2013년 이제 말리의 요청으로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대테러 작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해인 2014년에 이제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이제 차드,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사헬 국가죠. 요
5개 국가 G5라고 부르는 요 국가들이 이제 프랑스군이 이제 이 5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더 범위를 넓혀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로서는 상당히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많은 병력과 장비를 이제 투입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대테러 작전의 그 타겟은 이제 알카에다 중에서도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던 이제 마그레브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 중에서도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이제 서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제 두 세력을 타겟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예상했던 것처럼 여러 이제 분파들이 많은 거죠. 부족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분리주의 독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와 반발해서 우리는 따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이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이 진짜로 테러 세력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끼리 살래라고 하는 분리 독립 또는 이제 자치권을 더 강하게 달라라고 하는 세력인지 이게 사실은 상당히 헷갈리는 이제 그러한 면들이 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다 싸그리 몰아서 테러 집단으로 분류를 하면서 프랑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한 세력들을 일소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10년 동안 이런 작전들을 전개를 하면서 이 나라들을 이제 새삼 이제 들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외부에서 들어온 테러 집단이 아니고 니들이 이 사헬 국가 니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 해가지고 공정하게 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 세력들이 불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이 너희들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 너희들 정치 개혁을 해라. 개혁을 해서 저 세력들도 끌어안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 말도 듣고 협상도 좀 하고 협상을 안 하면 그때서야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게 계속 강강강으로 된다고 될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의사가 없으면 우리 간다. 정말 갈 거야. 라고 이제 위협 아닌 위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프랑스 생각과는 달리 이 사회 국가들이 그럼 정말? 그럼 가. 그렇지 않아도 꼴 보기 싫었어. 사실 너희들이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에서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프랑스 너희들은 아니어도 우리는 손 벌리면 우리 도와줄 국가 많어. 라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시작했던 이 말리부터 프랑스군이 차근차근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리 같은 경우는 2022년 이제 8월 15일 날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제 프랑스의 아프리카의 대테러 작전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접한 다음 국가인 이제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서도 2023년에 이제 철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제 다시 프랑스하고 군사 주둔 협정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프랑스군이 이제 벌였던 대테러 작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대테러 작전, 대게릴라 작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하고 아무리 신경을 써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릿하잖아요. 전선이 누군지, 저 사람이 테러리스트인지, 저 사람이 반군인지, 아니면 그냥 지역 양민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수라면 실수고 어떻게 보면 무시라면 무시고 하는 활동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반발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반불 시위 이런 것들이 부르키나파소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2022년에 쿠데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고 당연히 프랑스군 나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부르키나파소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이 이제 철군을 시작을 했고요. 2023년 1월 달에 모든 군사 협력을 종료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제 하고 400명의 이제 특수부대 파견됐던 사람들을 철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달에 이제 프랑스 국기를 내리는 국기 하강식을 마지막으로 모든 프랑스군이 이제 이 부르키나파소에서 철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쪽에 있는 니제르 같은 경우도 이제 곧이어서 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니제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리비아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 중앙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나이지리아 북쪽에 있는 여러 반군 세력들의 도피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군이 이 아프리카에서 대테러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던 곳이 이 니제르입니다.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시적으로 한 1,500명 정도의 프랑스군이 이제 주둔을 하면서 활동을 했고요. 이 니제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프랑스군 기지를 이제 미군이 이제 빌려서 같이 작전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더더군다나 이제 말리 그리고 이제 부르키나파소에서 병력들이 철수를 하니까 이 병력들까지 다 니제르로 넘겨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 7월 달에 이 니제르에서도 이제 쿠데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쿠데타 세력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반발, 반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와의 모든 군사 협정 이런 것들은 다 중단하는 식의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제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주변 지역 국가들과의 함께 이제 반불 노선, 반프랑스 노선을 걷기로 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프랑스군이 철수를 했던 이제 말리, 부르키나파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사헬 국가 연합,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국가들끼리 우리끼리 뭘 해볼 거야라고 그래가지고 사헬 국가 연합이라는 것을 결성을 합니다.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러니까 상당히 큰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프랑스 노선이 이제 분명히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2023년 이제 12월에 프랑스군이 다 철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니제르 그다음에 말리, 이 부르키나파소 요 3개국이 결성을 했던 사헬 국가 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라고 부르는 에코와스라고 하는 이 지역 그 국가 연합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서아프리카 지역은 프랑스 영향력이 강하고 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이런저런 이제 창구로서 활용을 하는데 아예 여기에서도 이제 탈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하고 우리는 완전히 결별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여기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거점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 당연한 수순으로 이제 차드라든지 뭐 코트디부아르, 이제 아이보리 코스트 이런 곳에서도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그리고 2025년 올해까지죠.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프랑스와 차드가 체결했던 방위 협정이 원래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양국이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어떻게 결성할지 좀 이야기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포장을 했지만 어떻든 프랑스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차드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다 철수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 요 지역에서도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에 걸쳐서 계속적인 철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이죠. 올해 2월 달에 이 지역에 있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프랑스 해병대 병력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고 프랑스 국방부 장관도 해단식에 참석을 해서 공식적으로 관계를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앙아프리카 사헬 지역을 쭉 이어져서 가던 것들이 이제 세네갈까지 오면서 이제 정말 거의 마무리가 됐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빨리 됐어야 되는 과정인데 길게 보면은 한 80년, 적게 봐도 한 60년 동안 이어졌던 프랑스가 이제 드디어 아프리카에서 이제 철수를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쭉 여러 가지 여러 나라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반발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가 이제 말로는 새로운 파트너십, 21세기에 걸맞는 평등한 관계를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프랑스가 이제 신식민주의 잔재를 계속 붙잡고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 눈아래 존재로 대했다라는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모든 활동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다라는 이제 불만도 커집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은 과거에 하던 대로 해왔던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아프리카 국가들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물정 다 알고 하는데 과거처럼 하는 프랑스의 행동이 당연히 좋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으로는 프랑스가 이제 대테러전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도 이제 큰 약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칼을 빼들고 주둔을 하고 병력을 투입하면 뭔가 화끈하게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야? 라는 생각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프랑스의 입장 어떻게 보면 이건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대테러
활동을 하지만 그게 이제 확실하게 테러리스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을 돕고 있는 반군 또는 뭐 분리 세력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대화, 타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상황을 좋게 만들어 가면서 진짜 핵심 테러리스트를 고립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 중앙 정부들은 상당히 많은 불만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분리주의자들 쟤네들은 어차피 테러리스트랑 같이 가는 애들인데 왜 쟤네들한테 프랑스가 오히려 힘을 실어주면서 기세등등하게 기고만장하게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테러 작전의 핵심이긴 한데 이 지역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두지 않았던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달랐던 것들을 10년 동안 누적이 돼 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국가들이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했을 겁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러시아의 이제 용병 집단, 뭐 바그너 이제 용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용병 집단이 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프랑스군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뜻대로 움직여줄 많은 세력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 필요하면 꼭 우리가 현금으로 줄 필요도 없어. 지역에 있는 광산을 떼준다든지 여기에 있는 뭐 영업권 이런 것들을 20년, 25년 이렇게 보장해 주니까 쟤네들이 알아서 캐가서 다 하더라라는 것들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에서는 꽤 활발하게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철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말리,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분리 세력들에 대해서 이 바그너 그룹은 이제 강력한 이제 무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퇴치를 하는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또 묘하게 이때 또 협조를 해준 세력이 이제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락타르 TB2 같은 이제 무인기를 지원을 해주면서 말리 정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러시아 용병 이런 이제 연합 세력이 말리 정부의 요구대로 이 분리주의자들을 퇴치하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거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또 이들 국가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오히려 속 시원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여러 가지 따지기 좋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궁금해지는데 일단 겉으로 보면 프랑스 입장에 대해서는 그래 뭐 너희들이 이제 원치 않고 너희들도 많이 컸으니까 우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하는 상당히 쿨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10년간 이 대테러 작전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면 미군이나 이런 쪽이 하는 거에 비하면 저게 뭐지? 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 만 단위, 수천 단위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전투기도 파병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지출이 있었던 거죠. 상당히 이제 벅차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재정 절감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무리 외인 부대라고 하지만 프랑스군이 갔을 때 여기서 전사한다든지 포로로 붙잡힌다든지 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분위기들이 역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알아서 하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프랑스 내부 국내 그리고 유럽 이 지역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쏟겠어.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 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는 유럽 대륙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아프리카라는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큰 대륙 중에 하나죠. 뭐 러시아 전체 면적의 2배쯤 되는 이러한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이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프랑스라는 나라의 영향력 쇠퇴는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에 대해서 프랑스는 이제 중재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개입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연고도 없고 이 지역에 큰 이해관계 없어 라고 그러니까 그냥 상황을 방치해 놓는 데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프랑스가 그래도 뭐 예정이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라는 명분으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떻든 간에 이 지역에 그래도 꽤 많은 군사력을 여러 국가에 주둔하고 있던 상황하고 그 군사력이 다 없어진 상황하고는 말빨이 먹히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결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연합 AU라고 보통 쓰는 이 아프리카 연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이 지역에서 프랑스의 정치적 영향력은 뭐 축소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내부적으로는 이제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만 글쎄요, 이제 더 이상 프랑스도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어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하긴 할 텐데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기억이나 연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관성으로서 여기까지 왔던 활동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이제 결성을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음표가 찍힙니다. 물론 이들 국가들도 이제 다 철수를 시킨 다음에 이제 뭐 완벽하게 프랑스와 이제 한꺼번에 모든 걸 끝내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국군 훈련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노하우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가 배우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군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 소규모 부대, 뭐 중대급 정도를 보내가지고 같이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그러한 활동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런 프랑스군하고 아프리카 군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국기 하강식을 통해서 이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프랑스군이 이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랑스가 다시 군사력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주둔하는 모습은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프리카의 그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과거에 이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익숙하고 편하고 과거부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해왔는데 이제는 이들 국가들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선택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아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두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조용히 세력을 넓혀왔고 거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군사력과 관련되는 게 있으면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 용병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경제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원, 원조 이런 거가 관련돼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당한 생각입니다. 사실 중국 업체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중국 업체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을 해서 아프리카 최고의 스마트폰 이제 점유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러시아는 되게 편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주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편안한 나라라고 생각을 이미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런 판단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서방 세력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가 이제 철수를 이제 다 하게 됐던 거고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늦었던 거죠. 결국 이러한 것이 아프리카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각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합을 시키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무질서 그 다음에 분쟁 뭐 이런 식으로 또 안 좋은 쪽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놓고 다양하게 전개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서 뭐 중앙정부, 분리주의자, 테러리스트 등등 여러 세력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플레이어들이 훨씬 많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아프리카는 이제 진짜 새로운 길을 이제 가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가 잘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지 등등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0년 동안 이어지던 프랑스군의 아프리카 주둔이 이제 막을 내렸다. 정말 이제 두 세대 만에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철수하는 프랑스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